퇴직이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자유와 해방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이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겁다. 특히 혼자가 된 60대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와 배우자라는 버팀목이 동시에 사라진 뒤에 남겨지는 것은 적막한 하루와 제한된 생활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공과금과 식비의 무게는 혼자가 된 순간 배로 다가오고 적은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한없이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를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 기록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혼자 남은 은퇴자가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자취를 시작한 62세 남성 김 씨의 이야기다. 그는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지만 자녀들의 유학 비용과 집 마련으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 은퇴 후 아내와 사별하면서 그는 원룸으로 옮겨 월세를 내고 혼자 살게 되었다. 그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였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과 값싼 반찬 가게에 의존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자리를 찾았지만 곧 지출이 늘어나 건강까지 해치는 걸 느끼고 그마저 끊어야 했다.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와 난방을 최소한으로 쓰며 겨울을 버텼다. 다만 책을 사거나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마음의 고립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투자였다고 한다. 그의 기록을 보면 월 평균 생활비는 110만 원 정도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집과 관리비였다는 사실이 은퇴 후 혼자가 된 이들의 공통적인 현실을 말해준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 이 씨의 경우다. 그는 교직에서 은퇴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와도 따로 살며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혼자 버티기보다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금 대부분을 쏟아부었고 남은 건 국민연금과 소액의 퇴직연금뿐이었다. 그녀의 생활비 전략은 작게 쓰되 확실하게 즐긴다였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밥을 해먹으며 시장을 돌았고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걸어서 다니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수업비만큼은 꼭 지출했다. 그림 교실과 합창단 활동이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달 평균 9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유지했는데 기록을 보면 의식주는 철저히 절약했지만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 문화생활에 투자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선택이었고 혼자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방패였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의 박 씨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이혼으로 홀로 남게 되었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였다. 그러나 아파트를 유지하며 혼자 살기엔 부담이 컸다. 관리비와 각종 세금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주변은 점점 낡아가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끊겼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했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자금 일부를 금융상품에 넣어 생활비로 나눠 쓰기 시작했다. 박 씨의 1년 기록을 보면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뇨와 혈압 관리에 병원을 자주 찾다 보니 한 달 평균 3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갔다.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옷이나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자녀들과 가끔 만날 때 지갑을 열었다. 그가 말하길 돈을 쓰는 기준은 내 몸과 가족 관계였고 나머지는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평균 지출은 130만 원 정도였고 특히 의료비가 은퇴 후 홀로 된 삶에서 가장 큰 부담임을 보여줬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혼자가 된 60대 은퇴자가 겪는 지출 구조를 보여준다. 첫째는 주거비의 압박이다. 혼자 사는 경우 규모를 줄여도 월세와 관리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둘째는 정서적 고립을 막기 위한 지출이다. 문화센터나 책과 같은 작은 취미생활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였다. 셋째는 의료비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된다. 이는 결국 은퇴 후 혼자가 된 삶에서 생활비의 대부분이 주거와 건강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교류에 쓰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퇴직 후 혼자가 된 60대의 생활비 기록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존 전략이자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발버둥이며 또 다른 삶의 방식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이 기록을 바라본다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적은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단순한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취미와 사람, 그리고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이들의 1년 기록은 말해준다. 은퇴 후 혼자가 된 60대의 생활비 기록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생활비 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주거비의 압박은 은퇴자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라도 관리비나 세금 부담은 무시할 수 없으며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더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이후 자녀와 떨어져 살며 규모가 맞지 않거나 유지가 힘든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면 매달 현금 지출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은퇴자의 생활비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반드시 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리하게 큰 집을 유지하는 대신 규모를 줄이거나 생활비 절감이 가능한 형태로 조기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생애 후반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둘째로 혼자 된 은퇴자의 지출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소비는 결코 사소한 영역이 아니다. 문화센터 수업이나 독서, 소모임 활동에 드는 비용은 표면적으로는 여가 지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심리적 고립을 막는 필수 비용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특히 은퇴 후 일자리와 가족이라는 주요 사회적 접점이 사라졌을 때 고립은 곧 우울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에서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혼자 사는 은퇴자일수록 취미나 모임에 일정한 비용을 쓰는 경우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러한 지출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심리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의료비 문제는 은퇴자, 특히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 있어 가장 무겁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만성질환의 관리나 비급여 항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생활비의 균형을 흔들게 되고 이는 다시 다른 영역에서의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 의료비를 대비하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생활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다. 은퇴 이후의 의료비는 단순히 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직결된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식습관 관리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재정관리 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축을 통해 보면 혼자 된 은퇴자의 생활비 구조는 주거비, 정서적 지출, 의료비라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각 개인의 생활비 기록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같은 궤도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은퇴 준비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은퇴 준비는 흔히 일정 금액의 자산 축적과 연금 수령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돈의 크기보다 돈을 쓰는 방식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다.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고립 속에 지내며 빠르게 생활비를 소진하는 반면 어떤 이는 작은 여가 활동과 건강관리에 배분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는 은퇴 후 삶에서 재정관리가 단순한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리 사회의 노후 정책은 아직까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주거와 의료라는 구조적 부담이다. 따라서 은퇴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은 필수적이며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과 지역 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자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자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생존을 넘어서는 총체적 과제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을 결정하는 도구다. 혼자 남은 은퇴자의 생활비 기록은 단순히 얼마를 썼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다는 증거다. 우리는 그 기록 속에서 은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말없이 알려준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액의 자산이 아니라 작은 안정, 지속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한 몸이라는 사실을 은퇴를 앞둔 세대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쓰임새를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설계하는 사회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혼자가 된 60대의 1년 생활비 기록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현실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계획 속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체계적인 준비와 자기관리,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할 때만 은퇴 후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은퇴자의 기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와 동시에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